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던 공화당 내에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도부 내에서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나오고 탄핵을 당해서 트럼프를 제거하는 기회로 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45%를 상반기 중에 뽑기로 했습니다. 1분기 중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벤처, 스타트업 3,000곳에 3조 원 규모의 복합 금융을 지원해 일자리 2만 개를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는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자금이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 연속 20%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수시 입출금, 요구불 예금에 넣어뒀다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01%, 코스닥은 0.78%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그리고 그제부터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이제는 대형주들의 쏠림 현상이 아닌 중소형주 쪽으로도 조금 더 눈을 돌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들도 하락하는 종목들보다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점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는 재평가를 받을 때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추가 모멘텀이 더욱더 필요해지는 시기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떻게 나아갈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들이 워낙 많은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CES 2021 개막한 지 3일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제품들 보여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미니 LED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미니 LED가 이제 TV, 노트북, 태블릿 이런 곳에 탑재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미니 LED 시대에서 관련주들 흐름 어떤지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지금 대세는 또 LED 시장이 확대되는 걸 넘어서 이제 미니 LED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에 CES 2021에서 얘기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새 제품이 공개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의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삼성전자, LG전자의 TV 외에도 살짝 더 보게 되면은 친환경 쪽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이 대세인 만큼 가전회사들도 이쪽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나오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에코 패키지라고 해서 전 제품에 확대를 하면서 패키지가 가전을 보호하는 패키지를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만들었고요. 게다가 리모컨도 친환경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태양전지가 달린 리모컨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리모컨 밖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와 함께 LG전자는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된 쪽이나 친환경 소재를 강조했는데 게다가 또 눈에 안전한 TV, 눈에 건강한 TV도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력 보호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LG전자도 언급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에 따른 방향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미니 LED 같은 경우가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LED 소자가 조금 더 작아져서 그래서 거의 같은 소자 안에 더 작은 LED가 촘촘하게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LCD 판넬에 이어서 이 퀀텀 쪽으로 이어졌다가 이젠 미니 LED 쪽으로 조금 더 색 구현이 다양하고 어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LCD TV 대비해서 LED가 약 한 200배 더 사용을 하는 특성이고 게다가 명암비가 기존의 LCD가 나빴는데 이런 LCD는 그랬죠. 그러나 즉 가장자리 쪽에서 어떤 화별 분할을 사용하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명암비를 좀 개선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또 OLED 대비해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LCD와 OLED 중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높은 내구성을 보이다 보니까 기존의 OLED가 수분이나 먼지, 산소에 취약했던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면은 기존의 LCD 쪽에서 이제 현재 이 OLED 쪽으로 넘어온 상황 쪽에서 이제는 LED, 미니 LED 쪽으로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보다 또 더 작은 마이크로 LED를 사용한 TV나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한 2023년 이후는 또 시장에 주도를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LCD TV는 고해상도는 꾸준히 수요는 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4K를 지나서 8K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올해도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LED 시장이 약 한 2018년, 2019년, 2020년 모두 역성장을 보이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모바일 스마트폰 쪽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위축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 미니 LED와 함께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올해 대비해서 앞으로 5년 뒤를 바라보게 되면 미니 LED가 거의 한 10배 가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로 커질 것이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LED 라인을 밸류체인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서울 반도체 바이오시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밖에 루멘스라든가 또 오픈셀로 이어지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이 연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부를 이끌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럼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 이제 서울 반도체 그리고 서울 바이오시스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모습들인데 특히 LED 패키지 관련된 쪽까지 서울 바이오시스가 LED 칩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서울 반도체가 패키지로 삼성 쪽에 공급을 한다. 이런 식의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살균되는 UV를 통해서 그 LED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멸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도 한번 급등을 했었죠. 이런 흐름들과 함께 또 이제 루멘스 같은 경우도 LED 소자를 이용한 제품군들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좀 위축되거나 부진한 모습들 쪽에서 하반기 들면서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올해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은 OLED 시장이 수출이 또 강하게 늘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과 함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최근에는 LG전자의 롤러블 폰까지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하게 이 OLED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부분들이고요. 또 애플이 아이폰 13부터 이제 노트북 쪽에까지도 맥북에도 이용을 하는 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 더 용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OLED 관련된 쪽의 어떤 소재 그리고 또 장비 관련된 회사들은 계속 꾸준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 드리는 종목들에서도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대표적으로는 서울 반도체의 동향 계속 확인하시면서 실적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커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장비 쪽에서 영우 DSP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검사 장비 쪽에서 실적이 부진하다가 작년부터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에 따른 변화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훨씬 높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소재 관련된 쪽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같은 회사들이 OLED의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동향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주 동향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OLED뿐만 아니라 미니 LED에 대해서 이 성장 기대감까지 짚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어서는요,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장중 등락폭 좀 거듭하다가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폭이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모습이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에서 좀 매도세를 좀 보여줬던 이런 상황이었지만 일단 오후 들어서 순매수로 좀 전환하는 흐름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네이버, 신한지주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SM, 삼천당 제약,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도 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줬던 상황이었었지만 오전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좀 순매수하는 모습 등도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오후 들어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매도폭은 역시나 줄어드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KB금융, 빅히트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아프리카TV, YG엔터테인먼트, 웹젠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은 또 순매도하는 반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미국 추가 부양책 기대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전장이었죠. 장중 기관 수급 등에 좀 영향받으면서 좀 상승과 하락 등을 반복하며 좀 변동성 계속 가져가는 모습인데 일단 시장 흐름은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좀 거듭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은 미국 연준의 이런 정책 방향 좀 주시하면서도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오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 다음 주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한 주 앞두고 이 추가 부양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소식 등의 이런 대표적인 친환경 관련주들의 강세 오전 시장에 특히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일정상 기대해 볼 만한 이슈, 단연 이 바이든 정권의 취임 이후에 좀 펼쳐질 이 친환경 관련 정책 모멘텀이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관심 있게 이런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에 나서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 측면에서는 오전장 수소 관련주들의 강세도 역시나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고, 친환경 관련주들 대표주 하나솔루션, OCI, SK 등의 강세 등이 시장 내에서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친환경 관련주 잘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이든 취임과 관련해서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거든요. 이어서는요, 이시각의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동방, 삼성전기, 비비안입니다. 자, 먼저 동방입니다. 네, 동방 현재 29.76% 상승한 5,080원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쿠팡 물류전담 운송사로 알려진 동방이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쿠팡의 미국 나스닥 예비심사 승인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최근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미국 나스닥 기업 공개를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쿠팡 나스닥 상장이 2분기에 진행될 수 있으며 기업 가치를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32조 6,7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쿠팡의 나스닥 진출 소식에 상승하는 동방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 현재 4.66% 상승한 2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또 했습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부품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수급 불균형 확대로 가격 상승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최근 삼성전기는 MLCC 호황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여왔는데요. 일본의 동종 업체인 무라타도 역대 최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기는 무라타에 비해서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고 또 하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LCC는 스마트폰과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콘덴서 제품이고요. 삼성전기의 글로벌 점유율은 23%에 달한다고 합니다.
삼성전기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 오른 2,48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기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비비안입니다. 네, 비비안 현재 29.96% 상승한 4,880원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비비안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언급되는 다른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차기 여권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 25.5%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비비안은 지난해 초 이태영 법무법인엠 대표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하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이 지사의 해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비안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하체기 차이나스타 클래스입니다. 낚아채기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오후장이 중국장 동향 알아보고요. 낚아채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하체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중국 시장을 보니까요. 어제는 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하채기 위원님이 그동안 중국 시장 좀 잘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이 시간에 출연하시게 되고서 중국장이 좀 더 잘 가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최근의 동향들 좀 살펴볼까요? 네, 원래는 제가 이걸 이제 중국 시장을 우리 피디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올해 21년도에 중국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많이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기관 쪽에서도 중국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앞에서는 뭐 미중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년도에는 중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피디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피디님께서 요거를 좀 받아주셔가지고 지금 중국 시장을 하고 있고 또 마침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중국 시장도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12월 이후에 최고치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는 조금 중국 시장이 상해 지수가 주춤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좀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 그 뒤로 중국 시장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좀 끌어올리면서 2% 넘게 좀 상승세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2015년 12월 이후에 최고가를 좀 어떻게 보면 세우는 그런 흐름인데, 근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중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좀 자금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중국 시장의 유동성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고, 또 어제도 중국 정부 측에서도 유동성 공급을 하는 정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조금 급등한 부분에 대한 오늘 장 초반에 약간의 개인들의 차익 실현이 나와서 살짝 눌리고 주고 있는데 오히려 오전장이 눌렀다가 오후장에는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시장을 보면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훨씬 더 강하게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전장에는 해운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주항공, 그다음에 무선통신, 음식료 등이 조금 상승세를 좀 보였고, 어제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약간 한때고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은행이 지금 중국을 경제 성장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9%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그 뒤로도 어떤 지표라든가 이걸 봤을 때도 꾸준하게 좋은 결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그 펀드 판매가 엄청나게 열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20대 청년들도 많이 가입을 하고 그랬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비슷하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펀드 판매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들의 좀 자금들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학혁명인데 중국에서는 청년 부추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즉시 어떻게 보면 호재성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제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84억 이하 정도가 순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그래서 1월 6일 이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5일 연속해서 외국인들의 지금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자금은 오히려 빠져나오고 있죠. 외국인 쪽으로. 외국인들이 오히려 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빠진 자금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봐도 이제는 2015년도 6월 달에 5,178포인트 세웠던 이 가격대입니다. 지금 이 가격대를 좀 보시면은, 자, 2018년도 이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하고, 자, 보시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여기 구간에서의 어떤 매물대, 저항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항대가 없으면은 쉽게 우리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5,178포인트를 깨게 된다 하면은, 그 전이었던 2007년도죠. 5,982포인트까지. 여기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된다. 그래서 중국 시장,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께 지금, 온라인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다가 4천 가고, 하다가 5천 가고, 하다가 6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쪽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자극과 없이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안 좋은 또 이야기도 좀 들어야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여기에서 흔들렸던 운봉이 있었지 않습니까? 1월 11일에 이 운봉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흔들렸던 부분인데, 지금 허베이성 주민이 한 2,200여만 명이 되는데 여기를 지금 봉쇄를 했어요. 우한이 한 900여만 명이 되는데 우한보다 훨씬 더 배 이상의 지금 봉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미리 1월 11일 날 어떻게 보면 반영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중국 시장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좀 보인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한 15분 정도 빠를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좀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나올 수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는 7,000포인트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낚아채볼 만한 원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보시면 관심 종목을 쭉 올려놨는데, 이 종목들이 제가 날짜별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제 균순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테슬라 향이고, 그 다음에 세계 부품 시장의 30%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좋으니까 중국 시장 앞으로 계속 좋아지니까 또 이런 자동차 부분 또 성장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고, 좀 더 가져가자는 말씀드렸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다 중국 시장 좋아지니까 계속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자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30.58 이하로 좀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매수가 대비해서 오늘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6.57%의 수익이 좀 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중신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수익 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리뷰 말씀드릴게요. 중국 남방항공인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국내 대한항공을 매수를 못 하셨으면은 차라리 중국 남방항공을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서 36년 동안에 1위를 확고하게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의 최대 회사가 중국 남방항공이 되겠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남방항공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흥업증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하면서 중복된 이야기가 좀 많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중국 최초의 그 주식제 상업은행 중에 하나인 중국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주요 업무로는 증권 및 선물, 브로커리지, 그다음 자산관리, 자기 거래, 투자은행. 지금 중국의 부추 운동이 발생하면서 이 브로커리 쪽에서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흥업 국제신탁유한회사하고 흥업 펀드관리유한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펀드가 잘 팔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펀드 쪽에서도 충분히 중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중국에서 한 108개의 지점을 좀 가지고 있고 한 1,435개의 지사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뭐 시장 박스권, 상단 박스권 얼폭을 좀 보고 말씀드리면서 5,198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 5,178포인트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박스권도 충분히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흥업증권이 조금 더 중국 금융업종이 올라가겠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3,000포인트가 넘은 그 시간이 나오니까, 신호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증권주들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중국, 우리가 아니라 중국 투자하신 분들 흥업증권도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리겠고, 약간의 그 증권사마다 이게 종목명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종목명보다는 코드 번호죠. 601377로 코드 번호를 훨씬 더 확인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제가 우리 작가님께 말씀드릴 때는 169.78 위안이었는데 약간 지금 변동이 있는데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또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지금 중국으로서는 지금 흥업증권이 9.11 위안이 되고 있는데 매수가는 한 8.930 위안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우리나라 가격으로 바뀌면은 1,517원이 되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목표가까지는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자 해서 여기 좀 돌파를 하는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 13일에 만들었던 10.698 위안을 좀 돌파하는 흐름을 좀 알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 11.844 위안까지 우리나라 환율로 전환을 하면 2,010원이 되겠고요. 손절가는 8.5 위안, 그다음에 환율로 우리나라 바꾸면 1,443원이 되겠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도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흥업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흥업증권이었고요. 균승전자 중신제약 예전에 체크를 해주셨는데 지금 16% 그리고 3% 수익 구간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폭 톡방 들어오셔서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채기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위원님의 차이나스타 클래스였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이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의 환율 동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가 그간 강세를 보였었지만 거기에 대한 숨고르기를 보이면서 한 1,090원대 중반으로 갭다운 좀 출발한 모습입니다. 이후 오전장에 추가 하락은 약간 제한된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그래서 90원대 중반에서 약간 조금 폭의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NDF 시장 환율을 반영해서 전일 대비 5.8원 정도 하락한 1,094원에 개장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아마 장중 1,094원대에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달러화가 이제 위안화에 연동이 되면서 이들 통화들도 장중에 횡보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도 일단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약간 진정이 되면서 약세로 약간 돌아선 모습이었고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한 0.51% 정도 하락한 90.046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89선까지 약간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늘도 장중 89.96에서 움직이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위안화 강세도 오늘 달러 원의 원 환율의 하락 재료로서 약간 기능을 한 모습입니다. 달러와 반등의 요인으로 지목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있죠. 그게 7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상승을 했지만 오늘 실시된 미국 국채 10년물 입찰이 무난하게 소화가 되면서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전일에 영국은 20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으며
다음 달 중순까지 한 1,300만 명 정도를 접종하겠다고 일단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화가 좀 강세를 보였고 거기에 맞춰서 달러화는 약간 하락 압력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지난 밤에 뉴욕 증시가 강보합 흐름을 나타낸 점과 그다음에 달러 강세를 이끌었던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가 진정된 점도 달러화의 부분적인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 개장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그 금리 상승세가 진정이 되면서 뉴욕 금융시장은 리스크 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밸류에이션 부담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그 저금리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평가되는 기술주에 대한 우려를 자극을 하고 있으며 이날 장 중반까지만 해도 국채 금리가 급등을 이어나가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국채 입찰에 대한 강한 수요로 금리가 다시금 반락하면서 주가지수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미국의 연준 주요 인사 발언이 대체적으로 비둘기파적이었던 것도 위험자산 선호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로레타 웨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말 미국 경제가 강해도 통화 정책은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에릭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향후 2년 동안 물가가 지속적인 2%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내다보게 됐습니다. 오늘 중국 위안화는 0.34% 절상한 6.4605 위안에 고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위안화는 위안화 고시 직후에 장중 6.4505 위안까지 높아졌지만 6.4462 위안 수준에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호조에 따라서 개장 이후 가파르게 상승폭을 밀렸으나 이에 상승분을 약간 반납한 뒤에 3,100 지수 초반대까지 저점을 낮추면서 일종 하락세로 일단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110억 원어치 순매도를 일단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637억 정도의 순매도를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가 약간 숨고르기 장세를 따라서 하락 우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추가 하락은 약간 제한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열흘 이어지고 있고 이에 코스피가 하락세로 돌아선 점이 환율 하단을 약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가 소폭 꺾인 점 역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약간 제한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환율 동향 살펴봤는데요. 국채금리 상승세 진정에 따라서 지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1,095원에 현재 시각에 거래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지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저희가 좀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 금리 때문인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는 좀 이렇게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보긴 했는데 그래도 대표님께서는 인플레이션이 이 자산시장의 강세를 나타내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현 시점엔 그럴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 지난 주말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번 주에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국에서도 거의 다 그 얘기 인용해가지고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타이밍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패드의 회의 일정 보면은요, 이 격주 월요일로 미국 재무부하고 미팅을 간 이후에 내부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격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그 FOMC 회의하고 별개로 내부적인 그런 회의를 하는데 이 국채 입찰 일정에 앞서서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입찰하고 바로 이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되고 여기서 나온 얘기가 매스컴을 타고 시장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패드하고 시장의 해석은 약간 차이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패드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걸 유지시키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테이퍼링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너무 앞서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국채 발행 일정 때마다 나타났었던 그 달러 강세나 국채 약세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페드가 나타냈었던 어떤 시장하고의 소통이 이번에도 국채 입찰 일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발행을 위해서 또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미국 3년물, 10년물, 30년물, 오늘 밤에 30년물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타났었던 흐름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시장의 자산시장을 좀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페드 같은 경우는 지나치지 않은 정도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12월 정도께 인플레이션 예측 모델로 보여드렸었던 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페드 쪽에서 보여드렸던 것이죠. 그 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목표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것인지 저게 4월부터 올라갈 것인데 지금 그것을 국채가 선반영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그래프가 상당히 실제 경로하고 일치가 되는 그런 상당히 유용한 데이터라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팬데믹 충격 당시에 그러니까 파란색 선으로 쭉 떨어진 그때도 한 달 정도의 시차로 정확하게 경로를 제시를 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시차의 문제이지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긍정될 것이다.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점이 2018년에도 경기 확장 시에 나타났을 때 2%대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어떤 형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이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출구 전략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 주가의 선행성은 미리 우리 시장 쪽에서 우리 시장이 가장 경기가 먼저 선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좀 올라간 다음부터는 미국 시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 저는 2분기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전에 말씀드렸던 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또 금리이고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금리 상승의 원인을 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타났었던 10년물 국채가 쭉 빨리 올라온 그런 모습, 그것을 표로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빨간색 선이 10년물 국채 흐름입니다. 박스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상당히 빠르게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은 갑자기 저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 바로 직전에 팬데믹 당시에 어떤 식의 흐름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반등이 나타났었던 점, 저보다 이 박스권 안에서 또 찾을 수가 있죠. 오른쪽 박스권 안에서 피크점이 한 4월 정도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서 일시적인 반등으로 저렇게 나타났던 모습인데 절대 수익률 수치를 보면은 그거보다도 아직 아래죠. 1.2% 정도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금리의 상승일까? 아니면 채권 가격의 하락일까? 이걸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금리의 상승보다는 이번 주 나타난 흐름은 수급 부담에 의한 가격 하락 요인이 추가됐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자산시장이 유독 인플레이션을 보인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시장의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닌데 채권시장 쪽 내부적인 흐름이 저런 아까 말씀드렸었던 입찰을 통해서 수급이 좀 부담이 됐었다. 이 점을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10년물 국채 입찰 이후에는 저쪽 올라왔었던 선이 쭉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표현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지금 국채 선물, 미국의 해외 선물 쪽에서 채권 선물은 전 밑꼬리를 달고 어제 쭉 올라와서 오늘 장중에도 우리 장중에도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30년물 국채 발행이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불안 요인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2016년 왼쪽에 박스권을 놓고 봐도 금리가 정권 바뀔 때 저런 식으로 확 올라갔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2016년 대선 이후에 부양책하고 국채 발행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도 쌓고 모두 한다 해가지고 저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그때 주식시장 포함해서 자산시장이 그때도 안 좋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아주 초단기적으로요.
그 모습이 지금 정권 출범하면서 또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수급적인 요인이 겹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 가면 지나갈 악재이고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절대 레벨 자체가 지금 오른쪽 박스권이 왼쪽 박스권보다 확 낮죠. 그리고 푸른색 선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는 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푸른색 선 단기물 채권이 올라와야지 그때부터 경제 심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2016년 그 당시에는 QT였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QE가 지속이 될 것입니다. QT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경우를 계속 근접을 해가지고 추적을 하면서 조정을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QE가 중단될 이유가 아니라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2%를 넘어서도 허용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GDP 성장률이나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가 개선이 돼야지만 QT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고용지표나 GDP 성장률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저 금리의 상승, 저것은 이번 주에는 수급적인 요인이 강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마무리된다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1월 FOMC 회의 때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월 26일, 27일에 FOMC 미팅 일정이 있는데 아까 보신 그 표에서 보면은 3, 6, 9, 12에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죠. 그때가 이제 시장하고의 소통하는 그런 기자회견 같은 것이 있는데 오히려 만약에 페드의 계획처럼 4월에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좀 강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바로 직전 회의인 3월이나 아니면 그것이 현실화된 4월이나 6월 쪽의 회의 쪽에서 약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FOMC부터 뭐 관심을 가지면서 경계를 하자 이런 얘기는 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슈에 따라서 미국장은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충격은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자체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조정 국면에 이제 접어든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다시 반등을 했지만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떤 특정 대형주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증시가 다른 증시보다 다른 나라 증시보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 두 가지 요인인데 그렇다면 IT 업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상황을 보자라는 그 취지 하에서 미국 반도체 지수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수익률을 좀 비교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경기가 반전이 되면서 제가 계속 2016년을 기준점으로 삼는 이유는 그때하고 정치 경제적 상황이 지금 똑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때부터 표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까만색 선이 미국 반도체 지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푸른색 선이고요. SK 하이닉스가 붉은색 선입니다. 저희 경기가 낮으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게 2018년, 19년까지도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렌지 박스권으로 제가 만든 표를 자세히 보시면 미국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죠. 2000년도에, 작년에요. 근데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지금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하고 그 이후에 2020년까지 나타났었던 모습하고 2020년 이후에 1년 동안의 모습은 틀리고 지금은 그 이격이 벌어진 걸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이후 수익률은 한국 반도체가 작년에 벌어졌었던 이격을 줄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16년 이후에 이 이격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너무나 넓어졌었던 것을 지금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에 보면은 미국 반도체 지수에 TSMC 같은 경우가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작년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내부적인 좀 문제점, 삼성의 그룹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작년에 대만 지수가 상대적인 강세 보이면서 신고가 넘어설 때 우리 시장 강세 못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가 10월 이후에 상승률이 한 38%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 이격을 줄이면서 시가총액을 감안해가지고 시장을 얼마나 끌어올리는가 추산을 해보면은 약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 논리는 20년의 이격을 줄이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다 이해를 하신다면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이유를 대만 지수하고 비교한다라면은 이제 그게 그 자체도 국가별 이격을 줄이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중심의 IT나 에너지 화학 업종의 중심 업종들, 지금 여태까지 시장을 끌고 왔었던 업종들은 앞으로도 이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아직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고평가 논리보다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장의 시작은 삼성전자 중심의 IT지만 마무리가 거기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정 시에 주도업종 위주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칼럼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주연의 도너 리포트,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이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299.7%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이고요. 국제하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10% 안팎의 수익률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시스부터 오텍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동일 고무벨트부터 써니전자 2번 13.4%, 15% 각각 수익 냈고요. SMEC, 우리기술투자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금속 22.7%, 비덴트 10%, MS오토텍 15% 수익 내줬죠. IQ가 15.1%, KCTC 2.2%, 한동화성 10% 가까운 수익률 보여줬고요. 써니전자 한 번 더 들어갔었는데 9.3%, 삼알미늄이 46.6%까지도 기록을 해줬었습니다. 인선이한테 9.1%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포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4종목 담겨 있습니다. 벽산이 14.8%,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덱스터가 1.6%, 웹젠이 2.8% 수익 구간입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도 이렇게 점점 수익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한 종목씩 살펴봐 주시기 바랄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현재 도너 리포트 오늘 시장 흐름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은 없는데, 자리를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벽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모습은 없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고점 돌파를 하기 위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섹터들이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만간 건설 섹터들 이제 조정 잠시 쉬는 구간 끝나고 지금 섹터들마다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쪽 섹터도 움직일 때 그때 같이 시세가 움직여줄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또 그 KNN처럼 홍정업 관련주들이 이제 뭐 함께 움직인다 하면 정치 관련주들과 함께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벽산 이대로 포트폴리오에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는 현재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와줬죠. 21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21이평선 밟으면서 이렇게 이제 추세 전환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일선 종가 위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뭐 내일 단봉으로 잠시 쉬는 흐름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다음날 다시 4만 원대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하는 흐름은 지금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인데 조금 차트상 이제 자리를 다듬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잔잔하게 그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 덱스터인데요. 오늘 덱스터가 음봉으로 이렇게 좀 오전에 눌려 있었는데 음봉이었으면 이제 제가 지금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제 종가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음봉으로 마감한다고 하면 종가에 신규로 매수를 또 진입을 하셔도 괜찮은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뭐 컨텐츠 관련 섹터들 보시게 되면 정말 괜찮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드라마 제작하는 관련 업체들, 뭐 A스토리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의 이 종목이 이제 대장급으로 OTT 관련 섹터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웹툰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웹툰 관련된 업체 그리고 뭐 드라마 제작 업체 할 거 없이 지금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섹터 전체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 역시 그 시각 효과를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함께 섹터와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스권, 저항권 지금 뭐 한 6,300원 정도가 되는 구간인데요. 이 가격대 돌파해 준다면 뭐 상당히 위쪽에 뭐 저항 구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돌파해 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고 목표가까지는 뭐 무난하게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상승하는 그림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음봉으로 조정 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웹젠입니다. 웹젠이 굉장히 강하게 어저께 올라와 줬고 그리고 오늘 시가부터 좀 상승이 나와서 42,000원을 돌파를 해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42,000원 돌파를 하고 오늘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42,000원대에서의 거래량이 좀 강하게 나와줬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종목 신고가 갱신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차익 실현 매물이라 생각이 들고요.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되겠고 현재 웹젠 같은 경우는 이 기간 조정 거치고 박스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추세,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제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 상단은 이제 깨고 이렇게까지 내려와 버린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 하면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뭐 그런 거 고려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 없다 하면 눌림이라고 보고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음봉이 오늘 나왔는데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5일선 정도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내일 정도까지는 매수 구간으로 한 번 더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또 내일 리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대해서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박 들어오시면요. 좀 더 자세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